이런 석탄 갈아 넣은 것 같은 음식을 나보고 먹으라고? 도저히 못 먹겠어. 아픈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다니. 너무해. 한 영국 여성이 한국 친구에게 울먹이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갈아 넣은 것 같은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영국 여성 바네사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바네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한국 친구의 초대로 연말 파티 겸 친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희 한국 친구들은 10년 전에 영국으로 유학 왔을 때 저와 집을 함께 쓰던 친구들이죠.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온 로라, 미국에서 온 제니를 포함해서 5명이 집을 함께 썼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SNS에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한국인 소영이가 연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우리 모두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출장으로 영국을 오거나 휴가 때 시간을 맞추어 2~3명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은 있었지만 5명이 모두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기에 이 기회에 한국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죠. 일단 저희 사연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분들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동양은 서양보다 후진국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영국보다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을 방문하여 겪은 경험들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달 초 소영이의 결혼식보다 훨씬 일찍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좀 어리둥절했죠. 인천공항이 정말 좋았기 때문인데요. 출국장을 나와서 보이는 모습이 여기가 공항인지 전시관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공항에는 곳곳에 화려한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고 광장에서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소영이가 살고 있는 홍대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갔는데요. 연말을 맞이하여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있으려고 짐을 많이 챙겨와서 짐이 꽤 무겁고 많았기에 혼자 이동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무빙워크로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어려움 없이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죠. 실내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 한국 겨울 날씨가 그렇게 추운지 몰랐습니다. 지하철 안도 정말 따뜻했고 깨끗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가 앉은 지하철 의자까지 따뜻했기에 이동하는 동안 여행의 피로도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지요. 소영이가 홍대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왔기에 집까지도 아주 편하게 갔습니다. 5년 전 영국으로 출장 왔을 때 잠깐 본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소영이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소영이의 집에서 같이 머물기로 했기에 소영이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며 깔깔거리며 웃었는데 소영이가 배고프다고 밖에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놀랐죠. 영국에서는 밤에 갈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고 놀 수 있는 곳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홍대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사람도 정말 많고 새벽까지 거리 공연도 있어서 정말 신났고 길거리에 먹거리도 많이 팔고 있어서 어떤 걸 먹어봐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소영이는 한국에 왔으면 삼겹살은 먹어봐야 한다면서 저를 삼겹살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육식을 정말 좋아해요. 반면 야채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아마 소영이도 저의 그런 식습관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첫 식사를 삼겹살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들어서 삼겹살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서 꼭 먹어보고 싶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갔죠. 식당에는 테이블 한가운데가 뻥 뚫린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그 테이블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희가 주문한 건 삼겹살이었는데 나오는 음식들이 고기는 하나 없고 모두 야채뿐인 거예요. 상추, 케일 같은 채소들과 무절임 명이나물, 김치, 쌈장, 겨자 같은 소스류들이 나왔죠. 저는 소영이가 주문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영아, 너 주문을 잘못한 거 아니야? 삼겹살은 안 나오고 채소만 나와 라고 말했더니 소영이가 웃으며 이게 다 삼겹살을 위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조금 후에 사장님이 조그만 화로에 뭔가 붉게 달궈진 숯을 담아서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데도 후끈 열기가 느껴질 만큼 뜨거운 숯불이었기에 저는 흠칫 놀랐지만 테이블 가운데가 뻥 뚫린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숯불을 놓는 자리였던 것이죠. 저는 다리에 화상 입을까봐 걱정되어 테이블 아래를 쳐다봤더니 소영이가 웃으면서 안전하다고 바로 안심시켜 주더군요. 곧이어 그렇게 기다리던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육즙이 안 떨어지게 초벌구이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삼겹살이 베이컨과 비슷하다고 들었기에 베이컨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고기가 매우 두툼해서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먹음직스럽게 보였거든요. 테이블에서 숯불이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갈 때쯤 소영이가 삼겹살은 먹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야채에 싸서 먹는다고 말했죠. 저는 야채를 정말 싫어했기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소영이가 우선 맛을 보라며 상추 위에 삼겹살을 얹고 쌈장과 파무침을 넣고 얇게 썰은 마늘 하나를 얹은 뒤 야채를 꽁꽁 싸매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소영이가 야채를 싫어하는 나를 놀리려고 일부러 쌈을 건넨 거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요. 소영이가 제발 한 번만 먹어보라고 이게 진정한 삼겹살이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삼겹살 쌈은 정말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잘 익은 삼겹살에서 나오는 육즙과 고기의 맛이 느껴지면서 짭짤하면서 달콤한 쌈장의 맛이 야채 특유의 맛을 약하게 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고기의 식감과 야채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느껴졌죠. 이렇게 먹으니 야채도 먹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라워하는 저를 보면서 소영이가 활짝 웃으면서 쌈무를 싸서 먹는 것도 맛있고 명이나물에 싸서 먹는 것도 맛있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삼겹살의 맛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더군요. 환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소영이는 한국에 왔으면 소주를 마셔봐야 한다면서 말로만 들었던 소주를 주문했는데요. 고기를 먹고 나서 마시는 소주는 마치 미식가들이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입을 헹구는 듯한 깔끔한 느낌이 들어 다음 한 입을 먹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소주만 먹는 것은 좀 쓰다면서 더 맛있는 맛을 알려주겠다며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또 뭘 알려주려나 기대에 차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더라고요. 한국 칵테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소주와 맥주가 섞인 소맥이라는 것을 제게 주었는데요. 아까 소주는 좀 쓴맛이 강했는데 소맥은 소주의 쓴맛은 사라지고 깔끔한 느낌은 그대로 전달하면서 맥주의 시원한 느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칵테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삼겹살에서 빠져나온 기름에 익혀 삼겹살과 함께 먹었는데요. 살짝 느끼한 입을 개운하게 해주면서 김치의 매운맛도 중화되는 별미였습니다. 저는 삼겹살과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은 야채보다 지금 이 식당에서 먹은 야채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제 입속으로 정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김치와 함께 야채와 함께 쌈장과 함께 먹는 삼겹살. 저는 삼겹살이 정말 축복받은 음식이라고 소영이에게 말했더니 소영이는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소주 한 병, 맥주 3병과 함께 삼겹살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자정이 넘어 새벽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여행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아 무리도 하고 장시간 비행기를 타서 힘들었는지 밤새 열이 오르고 배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소영이가 아침에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큰 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영국은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긴 하지만 진료를 받으려면 꼭 예약을 해야 하고 예약을 해도 진료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만 병원을 찾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만 먹고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소영이가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기대하지 않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도 안 되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장염이 의심된다면서 혹시 모르니 피 검사도 해보자고 하셨죠. 전 소영이에게 검사를 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테니 그냥 참아본다고 했는데 열이 많이 나니 걱정된다면서 검사 결과는 금방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 다 끝난다고.
영국은 검사 장비를 모든 병원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검사 항목마다 직접 검사 장비가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며칠씩 걸리는데요. 정말로 피검사 결과가 몇 시간 후에 바로 나왔고 장염 증세 외에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며칠만 조심하면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을 예약 없이 바로 다녀온 것도 신기했지만 그동안 아플 때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약만 먹던 게 생각이 나서 이런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 한국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니 금세 다 나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은 고생하며 앓았을 텐데 정말 신기했죠. 아직 미열이 있고 병원에서 당분간 무리하는 활동은 하지 말라고 했기에 다음 날까지는 집에서 쉬기로 했는데요. 저는 집에서 소영이가 저를 위해 음식을 차려주는 것도 미안하고 큰 마음 먹고 온 한국이었고 어제 먹었던 삼겹살도 맛있었기에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소영이에게 나가서 먹자고 말했죠. 소영이는 그런 저를 말리면서 누워서 쉬라고 하더군요. 근데 소영이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준비를 안 하고 저와 얘기를 하면서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우리 점심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더니 소영이가 한국에서 장염으로 아플 때 먹는 음식을 시켜준다 하더군요. 흑임자죽이라는 걸 아픈 저를 위해서 시켜주었어요. 저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 주문한 지 30분 만에 음식이 배달되어 또 놀랐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까만 석탄색의 음식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못 먹겠다고 거부했죠. 영국에서도 오징어 먹물 같은 검은 소스를 먹긴 하지만 이건 완전 검은색도 아닌 것이 희미한 회색 같은 그런 불쾌한 색이었어요.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검은색 스프를 보니 더 입맛이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소영이는 이건 흑임자죽이라는 건데 고소한 검은깨를 갈아서 만든 것이라서 색이 까만 거라며 정말 맛있다며 한 입 먹어보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어제 소영이가 권했던 것들은 다 저를 매료했기 때문에 저는 소영이를 믿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죠. 살짝 끈끈하면서 스프와는 다른 부드러운 식감이었는데요. 처음 먹어본 맛이었지만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동안 고소하다는 말을 한국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흑임자죽을 먹으면서 고소하다는 맛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죠. 아파서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한 그릇을 금방 다 먹어버렸습니다. 같이 온 반찬들도 흑임자죽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반찬까지 다 먹었죠. 그런 절 보면서 소영이는 정말 아픈 거 맞냐며 농담을 하기도 했죠. 소영이의 보살핌을 받으며 하루 푹 쉬었더니 컨디션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소영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관 근처에서 영화표를 예매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영화 시간을 기다렸어요. 영화관도 소영이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소영이네 집 근처에는 모든 시설이 다 있었습니다. 편의점, 마트, 약국, 병원이 모두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정말 편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카페에 있는 동안 소영이는 노트북을 꺼내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왔는데 소영이는 온데간데 없고 테이블에 노트북만 덩그러니 있어서 저는 소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소영이가 영화 보면서 먹을 간식을 사서 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정말 놀라서 물었죠. 이 비싼 노트북을 이렇게 방치하고 가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한국에서는 카페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유럽에서는 차 안에 있는 가방이나 지갑도 문을 깨고 가져가는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어서 그런지 영화가 끝나고 배가 많이 고프지는 않았습니다. 소영이는 간단하게 분식을 먹자면서 포장마차라는 곳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SNS에서 많이 봤던 한국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기대를 하며 먹었는데요. 조금 매웠지만 떡의 쫀득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콤하지만 달콤하기도 하면서 정말 맛있었지요.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맛이었습니다. 어묵 국물과 함께 먹으니 딱 조합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12월 20일 소영이가 결혼할 때까지 아침에 한강공원에서 조깅도 하고 저녁에 한강 편의점 라면도 먹어보고 홍대 거리에서 새벽까지 돌아다니며 놀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2월 20일
소영이가 결혼을 했죠. 매우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다른 친구들과 결혼식 전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 만에 5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즐거웠던 20일을 보내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돌아왔을 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조금 살아보니 너무도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었기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영국도 한국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영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여행 후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네요. 예전에 한국 친구들이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왜 그렇게 답답하다고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1, 2년에 한 번은 연말 휴가를 활용해 한국에서 모이자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니 자주 방문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모두 알고 싶어졌거든요. 다음에 한국에서 만날 시간들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지역도 여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 여행기도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바네사 양의 사연을 전하면서 흑임자죽은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다지 좋지 못한 첫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음식들이지만 어떤 식문화를 즐겼느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서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